클래스 속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스 속성이란 클래스에 속한 변수를 말하며 클래스 내 모든 인스턴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해당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데이터를 참조하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둘 다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스턴스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데이터를 클래스 속성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클래스의 이자율이 모든 계좌 인스턴스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이자율을 클래스 속성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스 속성이란 개별 객체에 속한 변수를 말하며 개별 인스턴스가 각자의 고유한 값을 가져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객체 속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클래스가 만든 개별 인스턴스의 고유한 데이터를 참조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개별 객체의 고유한 값은 인스턴스 속성을 사용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 클래스를 모델링 한다면 학생의 이름이나 성적은 개별 학생에 속한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속성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래스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의 가장 큰 차이는 속성 값이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속성의 값은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기 때문에 이 값이 바뀌면 전체 인스턴스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인스턴스 속성은 개별 객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정 인스턴스의 값이 바뀌어도 다른 인스턴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너티나무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파트타이머 클래스에 필요한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파트타임 클래스에 필요한 속성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시급이죠. 왜냐하면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급입니다. 너티나무 카페에 근무하는 모든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을 기본적으로 9,500원으로 한다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시급의 기본값으로 9,500원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는 클래스의 이름만 정의했지만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해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화면의 코드는 먼저 너티나무 아르바이트생 클래스의 이름인 파트타이머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는 콜론을 붙인 후에 그리고는 파트타임 클래스의 속성으로 hour 밑줄 rate 변수를 정의를 하고 이 hour rate의 기본값을 9,500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파트타이머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들, 즉 모든 인스턴스들은 이 변수 hour rate를 속성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속성의 기본값으로 9,500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클래스 속성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속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클래스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의 코드처럼요. 클래스 이름인 파트타이머 뒤에 도트 연산자인 마침표를 포기하고 이어서 클래스 속성 이름인 hour 밑줄 rate를 붙이면은 이렇게 hour rate의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한 인스턴스의 이름을 통해서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코드처럼요. 파트타임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kim을 생성한 후에 kim 뒤에 도트 연산자인 마침표를 붙이고요. 이어서 클래스 속성 이름인 hour 밑줄 rate를 붙이면은 hour rate의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타임의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파트타임 클래스의 인스턴스 이름을
리로 해서 만든 후에 리 뒤에 도트 연산자인 마침표를 표시하고 이어서 클래스 속성 이름인 our race를 붙이면 our race의 값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의 속성을 수정하는 방법과 인스턴스의 속성을 수정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너티나무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파트타이머 클래스를 통해 만든 두 개의 인스턴스 중 두 번째 만든 리는 이전에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본 시급인 9,500원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리에게는 시급을 7,000원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코드처럼 리의 클래스 속성인 our rate를 7,000으로 수정합니다. 수정한 후 값이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값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속성인 our rate의 값을 객체 리를 통해 바꾸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다른 객체들의 값도 바뀌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킴의 our rate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킴의 시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9,500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클래스 이름인 파트타이머를 통해서 클래스 속성인 our rate 값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값이 바뀌지 않고 9,500 그대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의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 이름을 통해서 속성의 값, 즉 클래스 속성의 값을 바꾸면요, 해당 객체에 있는 속성 값만 바뀌지 나머지 객체나 클래스의 값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너티나무 카페에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따라서 변수 이름이 파악인 객체를 하나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용한 파악의 시급을 알아볼까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시급이 9,5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열심히 일한 아르바이트생들 덕분에 너티나무 카페의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아르바이트생의 기본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 속성인 시급 our rate의 값을 10,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의 예시처럼요, 클래스 속성을 수정하려면은 클래스 이름 그리고 도트 연산자 마침표 그 다음에 속성 이름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앞서 리가 무경험자라서 리의 시급을 7,000으로 바꿀 때와는 문법이 다릅니다. 리의 경우는 객체 이름 뒤에 도트 연산자인 마침표로 속성 이름을 연결하여 호출했기 때문에 해당 인스턴스인 리의 값만 수정한 것이었지만요, 전체 클래스의 값을 수정하려면은 도트 연산자의 마침표 바로 앞에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서 해당 속성 값을 수정해야 전체의 변경한 내용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을 올린 후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파악의 시급이 9,500이었는데요. 파악의 시급을 손도 대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파악의 시급을 확인해 보니까 자동으로 10,000원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킴의 시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확인 결과 역시 10,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클래스 속성은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의 시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의 시급은 아까 변경했던 7,000원 그대로입니다. 결국 리를 제외한 나머지 인스턴스 클래스 속성 값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리의 값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의 경우는 인스턴스의 이름을 통해, 즉 리를 통해서 속성 값을 수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클래스 속성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리에게만 한정된 인스턴스 속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클래스 속성의 값을 변경하더라도 리에는 반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즉 리의 경우는 객체 이름 그리고 도트 연산자 마침표 점 그리고 속성 이름으로 접근해서 값을 수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클래스 속성이라기보다는 리에게만 한정되는 인스턴스 속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클래스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 속성의 값을 변경해도 리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속성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존의 클래스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처음 클래스를 정의할 때 기본 시급인 hourrate을 클래스 속성으로 만들었지만 깜빡하고 커피 가게 이름을 클래스 속성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속성 이름을 카페 밑줄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파트타임 클래스를 다시 정의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객체 지향형 언어들은 클래스의 속성을 추가하려면 클래스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즉 재정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선언하지 않았던 속성이라도 나중에 만들어 값을 할당하면요. 그 클래스의 속성이 됩니다. 화면의 코드는 이렇게 카페 네임이라는 클래스 속성을 만들어서 카페 이름으로 문자열 너티나무 카페를 할당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나중에 만든 클래스 속성이 이미 만들어진 인스턴스에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스턴스에 새로 추가된 속성이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리에도 이렇게 카페 네임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기존 속성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속성 값들도 그대로입니다. 킹과 학은 만으로 되어 있고 리는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스턴스를 생성한 뒤에 나중에 추가한 클래스 속성도 기존 인스턴스에 모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클래스 속성을 정리하자면 클래스 속성이란 클래스에 속한 변수를 말하고요. 클래스 내 모든 인스턴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해당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즉 참조하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도 부릅니다. 클래스 속성을 언제 사용하면 될까요? 모든 인스턴스에 적용하는 공통적인 데이터를 클래스 속성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클래스의 이자율을 모든 계좌 인스턴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이자율을 클래스 속성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래스 속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